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오늘도 계좌 먼저 공개하고 시작합니다. 왼쪽의 미국 직투 계좌는 드디어 100% 수익률을 다시 돌파해 주었으며 드디어 2억 수익도 다시 돌파해 주었습니다. 애매하게 샀다 팔았다 반복했다면 세금은 세금대로 나갈 것이고 좋은 타이밍에 다시 저 4억 정도를 매수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 적절한 리밸런싱으로 노아의 방주, 그러니까 현금 비중을 마련해두고 나머지는 그대로 들고 가는 것이 최고의 장기 투자 전략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또한 오른쪽의 ISA 계좌 역시 어느새 750만원 수익까지 올라와 줬고 두 번째 웅줍 계좌도 850만원 수익, 그리고 환차익과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7,100만원 수익까지 현재 기준 총 3억 3천만원 수익 중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느새 다시 제 금융자산은 7억을 돌파해 주었고 이번 웅덩이에서 1억 정도 더 웅줍한 결과 금융자산은 벌써 역대 최고치까지 올라와 주었습니다. 와, 나스닥은 어느새 과매수 구간이고 미국 증시는 어느새 탐욕 구간입니다. 그동안 제가 웅줍을 외쳐왔고 언제 얼마나 사느냐가 중요하다 라고 지속적으로 외쳐왔다면 이제는 잠시 오줄 구간입니다. 여기서 새로 유입되신 분들이 웅줍은 뭐고 오줄은 뭐냐 라고 질문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웅줍은 웅덩이에서 줍줍한다 라는 뜻이고 오줄은 오를 땐 계좌 상승을 즐긴다 라는 뜻입니다. 이를 현재 차트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현재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면 트럼프의 리딩 이후 엄청나게 폭등해지면서 어느새 나스닥 일봉 RSI는 70 위로 올라섰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과열, 과매수를 의미합니다. 즉 지금 이 구간에서 우리는 더 오를 수 있어도 매수를 하는 행동이 아니라 계좌, 자산 상승을 즐기는 오질 구간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반대로 저기 RSI 30 이하 구간이 보이죠? 저기가 바로 제가 웅줍했던 구간입니다. 당연히 최저점 몰빵 매수는 불가능하지만 남들보다 더 좋은 타이밍에 남들보다 더 많이 더 과감히 매수할 수 있었죠? 저런 웅덩이에서 줍줍하는 것을 우리는 웅줍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왜 지금은 오줄 구간이다, 지금 매수하면 안전마진이 없다 라고 말하냐면 어느새 벌써 극심한 탐욕 구간 직전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과열을 나타내고 모든 것이 탐욕을 나타낼 때 저는 그때 웅덩이 매매법 리밸런싱을 진행하며 현금 비중을 살짝 늘리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관세발 폭락 전에 노아의 방주를 외치며 웅덩이 매매법 리밸런싱으로 현금 비중을 만들어 두었는데요. 지금 이 구간에서는 매수와 매도 아무것도 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관망하는 자리다. 보유자의 영역이다 라고 현재 상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좀 더 상승하다 떨어지든 또는 그냥 조금 떨어져 버리든 단기적으로 잠깐이라도 웅덩이가 찾아올 수 있다 라고 현재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현재 가장 불안한 요인이 바로 미국 국채금리의 상승입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어느새 4.5% 위로 올라오며 현재 시장이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부분까지 올라왔다 라고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구간입니다. 또한 미국 30년물 국채금리는 4.95%로 현재 18년 중 거의 최고 수준까지 올라와 있죠. 그런데 이게 지금 트럼프 정부도 정말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골머리를 앓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아니 관세를 높인다고 말하면 인플레이션 상승한다 라는 핑계로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오케이 그러면 관세 낮출게 라고 협상하거나 유예하면 경제가 잘 버티니까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든다 라는 핑계로 또 국채금리가 상승합니다. 또한 트럼프 정부 불확실성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탈하고 있고 심지어 예산안도 통과되었기 때문에 국채금리 부분을 잘 째려봐야 합니다. 실제로 트럼프는 4월 2일 상호관세 발표 이후 국채금리가 폭등해버리니까 바로 90일 상호관세 유예 발표를 해버립니다. 이 과정에서 채권 시장이 불안해하더라 라면서 국채금리 폭등에 굴복하는 모습,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는 국채금리의 상승을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다 라는 약점을 보여준 상황입니다. 따라서 다시 올라가고 있는 이 국채금리를 과연 트럼프 정부가 어떻게 해결할지 이 부분을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정확히 6개월 전 영상이죠. 11월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우리는 과거 공부를 통해 이번에 마이너스 20% 폭락을 각오하고 있었고 정확히 S&P 500은 이번에 마이너스 20% 하락했습니다. 당연히 내가 이걸 맞췄다, 나 따라해라, 이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공부를 통해 최악의 경우를 대비를 해두어야 한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겁니다. 대비를 해둔 사람과 대비를 하지 않은 사람은 진짜 이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걸 기회로 활용하느냐 아니면 기회를 잡지 못하느냐, 이 중요한 부분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대통령 1년차 사이클, 즉 계절성도 공부를 해야 합니다. 대통령 1년차 사이클 주가 추이와 올해 2025년 주가 추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약 2번의 웅덩이를 볼 수 있습니다. 무조건 저대로 웅덩이가 찾아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웅덩이는 얕던 깊던 다시 한번 올해 한 번 더 찾아올 가능성이 있다
라는 것에 집중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대통령 1년차 사이클에서는 8월부터 시작되는 저 웅덩이, 이 부분이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정확히 8월에 시작되지는 않겠죠? 그러니 여러분은 이제 어떤 생각을 하셔야 하냐? 네, 하반기의 기회가 한번 찾아올 가능성이 높다 라는 부분에 대해 미리 대비를 해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트럼프 임기에서 1년차와 2년차, 그러니까 올해와 내년 웅덩이들은 정말 중요한 기회로 바라봐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고통이 있을 수 있고 지금처럼 자산이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좀 지루하고 좀 지칠 수 있겠지만 멀리 바라보면 정말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라는 것에 집중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하반기 웅덩이 가능성이 높다고 절대 매도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계속 보유하면서 남은 현금 비중으로 추가 웅줍을 진행해야 합니다. 자, 왜 그렇게 생각하냐? 정말 많은 데이터들과 지표들이 앞으로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관세발 폭락 최저점은 이미 지나갔을 가능성이 높고 찐 반등 중에 있다 라는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지속적으로 보여드렸던 빅스 데이터들을 보나 쯔와이그 데이터를 보나 또한 지금 보여드리는 S&P 500 구속 종목 중 60% 이상의 종목이 최근 20거래일 중 최고가로 올라왔을 때, 그러니까 약 한 달 동안 60% 이상의 절반 이상 종목들이 그 기간의 최고 주가로 상승했다. 즉 시장이 전체적으로 모두 다 건강하게 상승해주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를 확인해보면 1년 뒤 과거 18번의 데이터들 중 무려 18번의 데이터 모두 100%의 확률로 더 크게 주가가 올랐다 라는 데이터 역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이걸 명심하셔야 합니다. 모든 하락장은 상승장보다 짧다는 것, 즉 결국 하락한 폭 이상으로 더 우상향한다는 것, 그리고 상승장은 하락장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봤을 때 지금은 절대 단기적으로 또 하락하더라도 매도하지 말고 계속 보유해야 하며 웅덩이가 추가로 찾아왔을 때마다 웅줍해야 한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꼭 이런 분들이 또 계십니다. 아니 지금 RSI 과열이고 탐욕 구간이면 지금 딱 고점에서 매도해놨다가 떨어졌을 때 저점에서 다시 사면 더 빨리 자산 불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댓글을 주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요. 아니 그게 가능했으면 왜 워렌 버핏이 장기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게 가능했으면 그걸 하는 사람이 지금 최고의 부자여야 하는데 왜 전 세계 모든 부자들은 4848하는 게 아니라 좋은 자산을 쭉 들고 있으며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냐는 겁니다. 실제로 13년 동안 단 한 해도 손해를 본 애가 없고 연평균 수익률 29%를 13년 동안 기록한 전설의 투자자 마젤란 펀드의 피터 린치도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폭락하기 직전에 시장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면 얼마나 근사할까? 하지만 아무도 폭락 시점을 예측하지 못한다. 게다가 시장에서 빠져나와 폭락을 피한다고 해도 다음 반등장 전에 다시 시장에 잘 들어간다는 그 보장은 대체 어디에 있는가? 라고 말이죠. 세계 최고의 투자자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꼭 대다수들은 예측해서 4848 하다가 극소수의 자산을 불려주는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제 계좌를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올해 2월이었나? 작년 11월쯤이었나? 최고치 2억 6천만 원까지 올라갔던 왼쪽의 계좌는 이번 폭락으로 6천만 원 수익까지 증발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냥 가만히 냅두고 기다리고 두 번째 계좌로 추가 웅줍을 하니까 어느새 다시 2억 수익을 다시 돌파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비트코인도 2024년 1월부터 5천만 원일 때부터 웅줍했고 웅덩이에서 추가 매수하면서 지금까지 약관의 리밸런싱과 함께 그냥 그대로 쭉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도 단타도 해보고 고점 매도, 저점 매수 시도해보고 진짜 공부해서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자산을 불리는 최고의 전략은 좋은 자산은 그냥 가만히 보유하면서 적절한 현금 비중을 가지고 웅덩이에서 계속 매수하는 겁니다. 그렇게 투자금을 남들보다 더 늘리고 그렇게 남들보다 더 싸게 매수하고 남들보다 더 많이 매수해서 남들보다 점점 더 자산을 높여나가는 겁니다. 전 지금은 더 오르더라도 5줄 구간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판단하고 계좌 상승을 보면서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지금 뒤늦게 매수하면서 제 자산을 불려주는 역할을 해주겠죠? 그리고 고점에 물리고 결국 또 손절할 테고요. 이게 반복되는 것이 주식시장 패턴입니다. 극소수들은 남들보다 싸게 매수해놓고 자산을 계속 상승시키는데 대다수들은 남들보다 고점에 비싸게 매수해서 고점에 물려서 자산을 점점 증발시킵니다. 전 이제 지금부터 다음 매수 기회에 집중합니다. 그 매수 기회를 잡기 위해 현금 비중은 앞으로 어떻게 가지고 있어야 하고 우리는 언제 얼마나 매수를 할지 그 부분을 공부하고 다 공유드릴 예정입니다. 저와 함께 자산을 불리고 싶은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면 후회 없으실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